자, 127쪽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라고 돼 있는데 얘 그래봤자 어차피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집합에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집합을 표현할 땐 집합은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랬어. 조건 제시법이 있고 원소 나열법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포함 관계 표현법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집합 A의 원소를 만약에 1, 2 이렇게 두 개를 갖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원소를 표현할 때 1이 A의 원소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를 나타내야 1이 A의 원소다 라는 걸 표현했던 거고, 다음 3은 A의 원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집합을 하나 더 추가해 볼까? 집합 B는 1, 2, 3까지 원소를 3을 하나 추가해서 집합을 나타냈을 때, 그러면 3은 A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 끄덕끄덕이라도 하라 그랬다. 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A가 집합 B 안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를 나타낼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면 B를 표현했을 때 B 안에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다 A를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를 넣는 거야. 이렇게. 얘가 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B가 A에 들어갔다. A가 B에 뭐라는 거야? B가 A를 포함했다를 해서 A가 B의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집합 B는 뭐라는 거야?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가 아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을 나타내려고 집합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두 개만 써주는 거야. 두 개만. 자, 세 개는 원소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 두 개는 부분 집합을 표현해 주는 거야. 부분 집합. 자, 그러면 A를 가지고 살짝 잠깐 다시 쓸게.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라 라고 할 거야. 내가 지금 말할 때 얘는 원소라고 했고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어. 그럼 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표현 자체를.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을 전부 다 구해라 라고 하면 이 원소를 가지고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1을 집합 1인 거지. 집합 괄호가 붙었으니까 집합 1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다른 걸로 집합 2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다음 1과 2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 1, 2 얘도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1도 2도 안 가지고 있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애의 이름을 내가 공집합이라고 그랬지. 공집합은 그 자체가 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공집합까지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부분 집합은 두 개가 있으면 얘네의 선택권을 너네 경우에서 배웠으니까, 우리 경우에서 배웠지. 원소가 얘가 부분 집합으로 들어간다랑 안 들어간다 두 가지 조건밖에 없을 거 아니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A에 들어간다와 안 들어간다. 2도 선택할 수 있는 건 들어간다와 안 들어간다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원소의 개수만큼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갖겠네. 그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공식이 원소의 개수를 거듭 제곱해 주는 거야. 2에 원소의 개수만큼을 거듭 제곱해 주는 거야. 왜냐면 들어간다와 안 들어간다가 원소의 개수만큼의 선택권을 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서 8개 라고 해주는 거야. 1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3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 경우를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선택권을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 라고 하면 항상 집합 괄호로 써주고, 이래야 집합 1, 집합 2, 집합 1, 2
들이 부분 집합인 거고, 거기다 얘는 이름 자체가 공집합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집합가로 없이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를 부분집합을 구하는 법이고, 부분집합 안에 이름에 진 부분집합이 있어. 진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얘는 뭐냐면 부분집합 중에 진짜 부분집합. 얘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얘는 A 자체잖아. A 그 자체인 거지. 집합 1, 2는. 그러면 얘는 A의 부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A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A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A의 일부분들.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를 뺀 얘는 부분집합에서 부분집합의 개수 빼기 자기 자신 1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 세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 계산해야 될 과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10번이 아니네. 7번부터. 잘 들어야 돼. 니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유형이 7번 유형이야. 나중에서도. 7번 보면 집합 A의 원소가 A의 원소로 나와 있는 게 공집합도 원소로 있고 1, 2, 집합 1, 2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A의 원소가. 그지?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해보자. 1번 보면 지금 공집합이 원소다 A에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공집합이 A의 원소로 안에 있기 때문에. 그지? 이거 표시하는 게 좋을걸. 나중 돼서 안 헷갈리려면. 자, 얘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야. 자, 2번 보면 집합 공집합에 얘가 부분집합이다 A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것도 뭐야? 집합 공집합이야. 그러면 A의 원소 중에 공집합을 집합가로를 씌워서 부분 중에 하나로 잡아놓은 거야. 부분 중에 하나로.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돼 있는 거. 얘가 성립하는 이유도 얘 때문이야. 2번. 얘 때문에 2번 보기가 성립한다. 라는 거. 다음 3번. 이번엔 집합 1이 원소다. A의 원소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봐. 집합 1이라고 그랬어. 1을 원소로 갖고는 있어. 그지? 근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 이게 성립하려면 바꿔야 돼. 이게 성립하게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1이 A의 원소다. 이렇게 되면 맞는 거야. 요게 1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아니면 집합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 1이 A에 들어가려면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원소가 아니라 얘는 집합 1이기 때문에 A의 부분 중에 하나다 라는 거. 다음 4번 보면 집합 1, 2가 A의 원소다. 집합 1, 2가 A의 원소다 라고 나와 있어. 얘가 성립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4번은 얘 때문에 되는 거야. 집합 1, 2 자체가 A의 원소로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우경아,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얘 때문에 4번이 되는 거고. 5번. 다음 집합 1, 2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5번이 성립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되는 거야. 얘네 둘을 가지고 5번이 성립해 주는 거야. 원소 1과 2를 부분집합을 씌웠기 때문에. 알겠지? 자, 거기다 몇 개만 추가해. 6번. 되는 애들 몇 개 더 쓸 거야. 6번. 내가 아까 말했지.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성립하는 대표적인 게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다. A. 얘도 성립하는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가졌으면 부분집합도 되고, 집합을 씌운 그냥도 부분집합이 되고, 이 자체로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주의해야 되고. 하나 더. 7번. 집합 1, 2 얘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집합 1, 2의 집합가로를 씌워서 부분집합으로 잡아준 거야. 알겠지?
넘겨서 1번이랑 뭐라고? 1번이랑 뭐? 그래. 자, 넘겨서 8번. 자, 8번 보면 집합 A가 1과 A 플러스 2를 원소로 가졌고 1과 A 플러스 2 얘를 원소로 갖고 있고 집합 B의 원소를 보면 얘는 2랑 아니네 3 A제곱 더하기 2 A 플러스 1 얘네를 원소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만 줘라. 그만 줘라. 혓바닥을 깨물든 버텨.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문제 조건에 나와 있지. 그러면 A가 B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집합 A의 원소는 B에 전부 다 포함돼 있어야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확실한 거 얘가 뭔지는 몰라.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명확한 거 A에는 1이 있는데 B에는 1이 없지? 그럼 경우를 나눠야 돼. 얘가 1이 되는 경우랑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자, 얘가 1이 되려면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려면 A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근데 지금 실수 A라며. 실수를 제곱해서는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 될 가능성은 없어. 무조건 얘가 1이어야 돼. 얘가.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정보 A는 0이어야 하는 거고 그럼 확인 한 번만 해봐야 돼. A에 0을 넣었을 때 0 넣으면 얘 2 되는 거지. 0 넣으면 얘가 2 되는 거지. 그럼 1, 2랑 3, 2, 1 되니까 A가 B 안에 들어가는 거 맞지?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얘는 쉬운 케이스. 그거에 조금 어려운 게 밑에 9번. 9번 보면 A의 원소가 마이너스 2랑 다음 A제곱 플러스 2A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집합 B의 원소가 3이랑 A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A랑 B가 같아야 된대. 집합 A랑 집합 B가 같으려면 원소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 두 개 마이너스 2랑 얘 있고 3이랑 얘 있으면 확인해야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항에서 생각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 따라서 A값 1 또는 2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럼 1이나 2였을 때 어쨌든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성립이 된 거잖아. 맞지? 그럼 얘네 둘도 성립해야 되는데 얘네 둘을 넣어보는 거야. 자, 지금 1 넣으면 1 더하기 2 하니까 3 괜찮지? 그러니까 1은 된다는 거 확인한 거고 다음 2 넣어보면 2 넣으니까 4 더하기 4에서 8이니까 3이라서 안 되지? 성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2가 안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10번 별표쳐.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10번이. 자, 10번 보면 집합 A의 원소가 3, 4, 5, 6, 7. 10번 A의 원소가 3, 4, 5, 6, 7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어. 그지? 자, 이 상태에서 1번 보자. 1번. A는 부분집합 중에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 6은 갖지 않는데 맞지?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2의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 32개야. 얘의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는 내가 2의 거듭제곱으로 잡는 이유는 갖는다와 안 갖는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으로 잡는다 그랬어. 그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조건 자체가 5는 반드시 가져야 된대. 5는 무조건 가져야 돼. 5는 있어야 돼. 맞지? 다음 3이랑 6은 안 가져야 돼. 3도 안 갖고 6도 안 가져야 돼. 그지? 자, 3도 6도 안 가지니까 잘 봐봐. 선택권을 확인해 볼 거야. 2에
2의 5제곱에서 처음에는 2의 5제곱이었지. 근데 잘 봐봐. 얘는 내가 2로 잡는 이유는 갖는다와 안 갖는다라고 그랬어. 포함한다와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지금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밖에 없어. 그지? 3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건 자체가 아예 하나 빠져버린 거야. 그지? 다음 5는 포함한다라는 조건밖에 안 갖췄어. 그렇기 때문에 5에 대한 조건도 빼주는 거고 6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밖에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하나 빼주는 거야. 특정한 조건이 잡히면 그 조건만큼 지수에서 거듭 제곱을 빼주는 거야. 그럼 이거 빼주고 나면 정리하니까 2에 제곱해가지고 4개 라고 적어주는 게 남은 애들만 4랑 7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알겠지? 자, 2번 보면 밑줄 쳐.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적어도 한 개의 홀수 나왔으니까 일단 2의 5제곱 먼저 적고 시작할 거야. 전체 부분집합인 2의 5제곱 잡아놓고 나서 적어도라는 조건이 나오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에서 또 배워. 적어도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라고. 맞지? 그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져라 라고의 반대면 홀수를 안 갖는다겠지? 홀수를 안 갖는다? 그럼 밑줄 친 거 써. 적어도 한 개의 홀수 밑줄 쳐놓고 반대로 써놓는 거야. 홀수 없음. 그 반대의 조건을 완전히 잡아놔. 홀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전체가 2의 5제곱인 거잖아.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에서 빼주는 거지. 홀수가 없는 경우. 그럼 홀수의 조건이 아예 사라진 거지. 홀수는 가질 수 없으니까 그 홀수 하나, 둘, 3개 빼놓고 나면 조건이 4랑 6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2의 제곱을 빼주는 거야. 2의 제곱을. 그러니까 32에서 4 빼주니까 조건 맞추려면 28개. 자, 11번 A의 원소는 2, 4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 2랑 4라고 주어졌고 B의 원소는 조건으로 나와 있지. 웬만하면 원소나열법으로 다 풀어헤치는 게 좋아. 조건으로 12의 양의 약수라고 나와 있어. 1, 2, 3, 4, 6, 12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자, A가 X의 부분집합인데 X는 B의 부분집합이래. 맞지? 자, 그럼 X,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X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야. 가능성. X는 1, 2, 3, 4, 6, 12 안에서만 존재하면 돼. 그치? 근데 A, 2랑 4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X는. A를 포함하려면. 맞지? 그렇기 때문에 2랑 4는, 정확히는 2랑 4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이제 선택권이 된 게 1, 3, 6, 12 4개의 선택권을 갖는 거네.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2의 4개의 선택권에서 16개의 집합의 개수를 갖는다 라고 잡아주는 거야. 알겠지? 응. 끝.